틀렸다는 가정하에서 오답 노트. 살 빼, 숨차잖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팍 패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거? 팍 패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자, 케플러 법칙까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운동량이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 조금 해드렸었는데 그 운동량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단원 이야기입니다. 벌써 책이 찢어진 줄 알았네.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얘기 볼게요.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운동량은 기호로 P라고 쓰는데 화살표를 갖고 있네. 뭐에 해당한다고요? 벡터량에 해당한다. 얘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운동량의 정의를 봅니다. 자,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물리량이다. 자, 이게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면에 대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운동하는 정도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되지. 자, 그래서 운동량 P는 뭐라고 해? MV라고 하고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 다음 주부터 풀이 문제 말고 개념 문제만 낼까? 운동량은 무엇인가? 야, 이 빵점 계속 빵점 나오니까 그렇지 새끼들아. 10문제를 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딱 4문제만 내래.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줄 수가 없어. 금세 끝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 인규의 질량이 60kg입니다. 자, 60kg이고 2m/s로 달리고 있다라고 해요. 인규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인규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죠? P는 이루어낼 수도 없잖아. 자, 얘는 60kg이고 120이면 틀리지, 그지? 120kg 자, 그래서 이게 인규의 운동량이라고 해.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이게 운동량이라는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P 델타 P라고 쓰면 되겠지.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의 운동량을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때 이 벡터의 차이의 해석은 어떻게 해주지? 빼기니까 벡터의 빼기니까 어떻게 하지? 뒷 대가리에서 앞 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 오케이? 이런 운동을 한다면 자, 처음 위치에서의 속도는 접선 방향으로 자, V0를 가져서 운동량을 P0라고 해보자. 나중에는 이런 방향으로 빠르기도 빨라졌고 운동 방향도 달라져서 P라는 값을 가졌대요. 자, 그러면 자, 운동량 그림을 따로 그려주는 거야. P0. 자, 그리고 P가 있어. 이때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지? P-P0라고 쓸 수 있겠지. 뒷 대가리에서 앞 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라는 건 P0의 대가리에서 P로 화살표 보내준 이 값을 의미한다. 이걸 뭐라고 해? 델타 P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차이는 이렇게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를 자, 화살표로 이어주는 걸로 자, 그 크기를 변화량이라고 표현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세분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같은 방향의 운동량을 갖는 경우를 한번 볼게. 같은 방향의 운동량을 한번 얘기해 볼게. 어떤 물체가 직선상을 달리고 있다라고 할게.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P0야. 얘는 직선상을 달린다면 굳이 벡터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니? P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시간 후에 이렇게 P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뭐가 돼버리지? 여기선 크기가 P-P0가 되는 거지. 이때 얘를 자, 한 점에다가 운동량들을 표시해 보는 거야. P0. 나중 운동량은 P가 되겠네.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차이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다. 아시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 이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해. 자, 이번에는 같은 방향 2를 보자. 같은 방향 2를 이야기해 보자. 같은 방향 2를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상황이 이래. 처음에는 운동량이 컸어요. 나중 운동량은 작아요. 그렇다면 유다미 여사님, 너의 학창 시절을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어? 네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 잤잖아. 너가 자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자는 거야? P0가 있고 나중 아이는 이렇게 됐어요. P예요. 그러면 뒷 대가리에서 앞 대가리로 뭘 보내란 얘기지? 화살표 보내란 얘기지.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델타 P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보자. 반대 방향을 이야기해 보자. 자, 이쪽에 벽이 있어요. 처음에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P0로 달려옵니다. 벽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운동량 P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 운동량이 이쪽 방향의 운동량이지, 그치? P0예요. 나중 운동량은 어떤 운동량을 갖니? 자, 요런 운동량을 갖게 돼요. P예요. 그러면 뒷대가리, 즉 P0에서 P로 화살표 보내준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요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델타 P는 P 마이너스 P0 값을 갖겠지. 그래서 얘는 P 플러스 P0라는 값이 됐다. 반대 방향은 더하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란하지 않은 자 운동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란하지 않은 방향의 운동량을 얘기해 봅니다. 자, 나란하지 않은 자 운동량을 볼게. 좀 전에 했던 건데 4. 자,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볼게요. 자, 좀 전처럼 얘기하자. 이쪽이 P0야. 자, 이쪽이 뭐가 됐어? P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변화량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 보내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그치?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 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코사인 제법칙 쓸까? 코사인 제법칙 기억하니? 코사인 제법칙. 두 변과 낀각이 있을 때 대변의 크기의 제곱은 두 양변의 제곱의 합 빼기 두 배의 각변의 길이의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해서 코사인 제법칙을 썼단 말이에요. 따라서 델타 P는 루트 P0 제곱 더하기 P제곱 빼기 2배 P0 P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대. 참고로 삼각형이 있대. 얘가 C, A, B, AB 사이 각이 낀 각 세타라고 하자.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지요.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대요. 얘는 코사인 제법칙이야. 야,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이 지금 수학 공부 안 한 지가 무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억하겠니? 그만큼 중요한 시기란 얘기지. 자,
한편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은 기호 I라고 쓰는 값이야. 영어 이름이 impulse라고 해. impulse라고 하는 충격량을 이야기한다. 자, 충격량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집니다. 자,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충격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격량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입안에서 누굴 제일 미워하지? 다미구나. 다미를 때리기로 했어요. 다미를 1이라는 세기로 때리고 100이라는 세기로 때렸대요. 다미야, 언제가 충격이 더 커? 그렇지. 충격량 그렇다면 힘을 세게 가할수록 어때? 더 세다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자, 한편 충격량은 다미가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때리고 말았대요. 그때의 충격과 다미가 너무너무 잘못해서 하루 종일 때렸대요. 어떤 경우가 충격이 더 크지? 한 번 한 게 충격이 더 커? 네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를 때리는데 한 번 툭 치고 말았어. 하루 종일 때렸어. 네가 받은 충격량은? 반응이 실험해보자. 그래, 과학은 실험이지. 자, 네 받은 충격을 한번 봐. 시원하니? 시원해요. 어씨. 잠이 잘 깨요. 어떤 게 충격이 더 커? 여러 번 되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지 아픔을 알겠어? 응? 자, 얘는 힘이 작용한 시간에 잠만 달아난 거야? 실험했더니 잠만 달아났어?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자, 힘이 작용한 시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 이거 외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더 없어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거하고 잠깐 작용했지? 작용한 시간 네가 체크해봐. 그게 아니라요. 어떤 게 작용한 시간인지 알겠어? 힘이 작용한 실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간인데 씨. 쏘리. 다음에 한번 봐줄게. 자, 시간이야. 근데 어깨 시원하지? 선생님이 안마하는 수준으로 때려준 건데 진짜 아프게 때렸으면 겁내 세게 때렸겠지.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특정 스포츠 종목에 시도 대표 선수였잖아. 전국체전. 응? 모 시의 대표 선수였단 말이야. 안 해줘 얘기. 자, 충격량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표 선수 뭐 이런 식. 자, 곱하기 델타 T라고 얘기해 준다. 이때 얘 단위는 어떤 단위 쓰면 되지?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쓸 수 있대. 그런데 이 뉴턴 세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뉴턴 세크는요. 뉴턴은
F는 mA를 이용해서 단위 관계 정리해 볼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야. 그럼 단위가 뭐가 돼 버리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 얘는 충격량의 단위고 얘는 운동량의 단위란 말이야. 그럼 충격량과 운동량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지금부터 맺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직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하자. 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얼마 힘이 작용하지? F라는 힘이 직선상에서 작용하고 있다고요.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나요? 자, 그럼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5가지 공식을 인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해봐. 그렇지. 다섯 번째. 진짜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 거를 못 외웠어요. 안 썼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잘했다. 잘했어. 다섯 번째씩 아는 사람. 겸이가 한번 해봐. 다섯 번째씩. 그림하고 연관시키면 기억하기 쉽다 그랬는데 VT 그래프 그림하고 연관시키면 시연이는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이 책이 안 보여. 한심하지. 팍 패버려 그냥. 한 대만 때려도 싸다고 싸다고. 근데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해줄게요. 다미는요 살집이 있어서 아무리 채훈이의 주먹이 빠르게 운동량을 변화시키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요. 주먹이 멈출 때까지 살이 푹 들어간 느낌이 있었지. 그래서 충격력이 적어요. 그냥 팔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오잖아. 지금 채원이 팔이 절반이 없어지는 거 봤니? 난 봤어. 대단하다 다미. 자, 아주 잘했어요. S는 VT-2분의 1 AT제곱이었어요.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 빼주기로 했었잖아. 네모에서 삼각형 더한 것과 큰 네모에서 삼각형 빼준 결과가 같다라고 했지. 그거 외우기 쉽잖아.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고 큰 I는 VT-2분의 1 AT제곱이니까. 응? 채훈이 너 좀 전에 공포 느꼈지? 내 팔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먹히는 거 아니야? 응? 오히려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탄력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보다 탄력이 없단 말이야. 워낙 막강한 지방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너 다이어트 한다는데 그래서 얼마 빠졌어? 저 그래도 방학 때 1kg 뺐고요. 저 4월달에 다시 뺄
근데 다미야, 선생님은 약 지금 7주 동안에 10kg 빠졌어. 응.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 자, 그러면 그 잠시 뒤에 델타 t라는 시간 후에 보니까 이 물체는 처음에는 속도가 얼마였다라고 할까? v0였대요. 그럼 속도가 증가돼서 얘는 뭐가 됐지? v가 되었어요. 그럼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첫 번째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v는 v0 플러스 a 곱하기 t인데 t가 여기서는 델타 t라고 쓰기로 하였다. 오케이? 자, 양변에 m을 곱해보자. 그리고 v0를 이항시키면 mv-m v0는 ma 곱하기 델타 t야.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mv는 나중 운동량이고 mv0는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그쵸? 얘는 델타 p가 되는 거지. p-p0가 되는데 이 값은 ma는 뭐가 되지? f가 돼버리겠지. 자기 작용한 힘이야. f 곱하기 델타 t야. f 곱하기 델타 t를 우리 뭐라고 했지? 충격량이라고 한 거야. 아, 이래서 단위가 똑같았구나. 충격량이란 물체의 작용에서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물체가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때 그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요즘 교과서에서는, 요즘 책에서는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 두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 한번 봅니다.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술을 끊으면 지금보다 체중을 10kg를 더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술을 끊을까요? 먹을까요? 그럼 너처럼 되면 어떻게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한번 봅시다. 한 물체가 있었어요. M1이라는 물체가 있었어요. 자, 이 물체가 V1이라는 속도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물체가 M2가 자,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중간에 어디선가 뭘 한다라고 가정할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충돌이 일어난 후에 M1이라는 물체는 자, 힘을 받았지. 둘이 충격할 때 나타나는 그 충돌 사이의 힘 잠깐 한번 그려주고 갈까? 충돌하는 순간을 한번 보자. 충돌하는 순간에 두 물체는 이렇게 만났대요. 그러면 서로가 중심에서 중심 방향으로 반대 방향의 힘을 갖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얘는 F2가 원에게 작용하는 힘을 받았고 얘는 F1이 2에게 주는 힘을 받았어. 이 두 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지?
이 두 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야. 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됐다. 작용 반작용의 둠의 크기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미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잠시 시간이 지났어요. M1인 물체는 다른 방향으로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M2라는 물체도 다른 방향의 속도를 갖고 진행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합니까? 오케이? 이거는 충돌 후가 돼. 충돌 전. 그림은 아주 중요한 상황은 아니야. 그냥 상황을 비교해 본 거지. 충돌 순간, 충돌 후가 돼 버려. 충돌 후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아이씨, 누구처럼 말 되게 안 듣네. 누굴까요? 지우개가 지금 누구처럼 말 안 들었지? 왜 널 봐?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왜 그 손가락 갖고 지적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사람 가르치는데 혼자서 딴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 중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손가락질 하나 둘 셋 딱 들어갔는데 너 혼자만 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가르치고 있잖아. 응? 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가 다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 F1, 2는 마이너스 F2, 1과 같다라고 했어. 그치? 맞아요? 이항시켜 오면 얘는 F2, 1이라는 녀석 더하기 F1, 2가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이에요. 얘는 F2, 1은 누구에게 영향을 줬니? M1에게 영향을 줬잖아. M1A1이야. 더하기 M2A2가 0이야. 그렇지. 근데 이건 힘의 평형 관계는 아니야. 그냥 식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얘는 M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1이 되는 거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야. 더하기 M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2가 되는 건데 이 값이 0이야. 얘는 질량을 안에 넣고 정리하나 밖에 내놓나 똑같아.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어. 델타 T분의 델타 M1V1이라고 썼고요. 자, 더하기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M2V2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이 값이 0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델타 T분의 델타 M1V1 더하기 M2V2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점점 묶어가는 과정이야. 이게 0이야. 이 안에 있는 값은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충돌 과정이든 M1V1 더하기 M2V2라는 녀석의 합이 항상 어떻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이때 일정한 이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대.
그래서 운동량을 요즘 책은 이렇게 정해. 어렵다. 아까 선생님 처음 한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지. 정의해놓고 변화를 보는 게 좋은데 요즘 책은 이렇게 가르쳐. 응? 요즘 책은 이렇게 가르쳐.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참고로 기억해두자. 요즘 하이탑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운동량의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충격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력은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 해. 물체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된 힘이야. 쉽게 표현해서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했을 때 주고받는 힘이 충격력이야. 오케이? 충돌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작용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작용해서 그 힘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힘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자,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을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대. 자, 식을 살펴보니까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야. 사실은 벡터가 붙어야 되겠지. 이 값은 델타 P와 같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크기가 너무 큰 힘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해서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짧은 시간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힘, 운동량의 변화도 알 수 있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측정 가능하지. 시간에 따른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때 이 힘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정의해 준다고 해.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나오는 책은 충돌 과정에서 생긴 힘이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아. 오케이? 꼭 충격력이라고 하지 않아도 두 물체의 충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충격력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충격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충격력과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관계된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충격력과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겸이 봐. 스스로 깨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쌤, 저도 뒤에 샤프심으로 찔러요. 누가? 제가요. 어디 찔렀어? 아, 저목 뒤에 아니, 찔러요. 어디? 찔린 자국 좀 보여줘봐. 아, 샤프심. 네. 어디? 그게 아까 찔렀는데. 멀쩡한데? 저도 깨려고 그러는데 쌤 내가 때려줄 수 있잖아. 너무 범위만 좋게 보여요. 겸이 요즘 열심히 하니까. 어? 근데 샤프심 자국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몸자국 없는데 그럼 안 돼요? 그 얘기 해줄까?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가르치던 선배가 있어. 인천과학고 10기 선배야. 참고로 지금 1학년이 31기야. 그 친구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거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러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작년 니네 나이에 막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샤프로 자기 팔을 푹 찔러. 그래갖고 뚝 뽑으면 구멍이 뻥 뚫려 거기서 피가 솟구쳐. 피가 스멀스멀 나와. 그게 너 왜 그래 안 아파? 그랬더니 이래야 잠 깨요. 자기 팔인데 인정사정 없어? 푹 뽑으면 피가 나와. 야 그렇게 하지마. 좀 깨려고 노력하지. 이래야 잠 깨요. 중학교 1학년이. 근데 문제는 옆에 애가 졸아도 인정사정 없이. 근데 너는 샤프심 자국이 하나도 안 남았. 하다못해 연필 흔적도 없네. 너 샤프는 갖고 왔어? 이거를 이렇게 에이씨, 내가 찔러줄게. 안 아플 때까지만 찔러. 아니 그게 아니고 쟤 지금 요즘 샤프는 누르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야. 눌러야 튀어나오지. 샤프 심으로 찌른 거야. 샤프 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잡을게요. 그렇게 해도 자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내가 때렸을 때. 그냥 담이야. 목 뒤에다 샤프심을 박아봐봐.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아니면 지금처럼 자야 돼. 이 새끼들은 또 왜 싸우고 지랄이야. 유다미 2, 유다미 3. 원조. 야 그럼 니들이 담이 이름을 뺏으려고 그랬어? 저 신성 불가침의 캐릭터를? 응? 그래도 요즘 좀 낮았지. 잠투정 안 하잖아. 작년엔 잠투정했어. 수업하다가 막 졸리면 짜증내고 막 울어. 그러다 잠들어. 제가 문제야. 이거 보통 유치원 입학할 때 그쯤에 있는 건데 좀만 지나면 잠투정 없어지는데 어린애들이 막 졸리면은 칭얼칭얼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담이가 그걸 했었단 말이야 작년까지. 많이 봤잖아. 칭얼칭얼하다 이유 없이 쓰러져갖고 울어. 그걸 좀 이따 보면 자고 있어. 아니 제가 문제야. 저 이러면 진짜 믿는다고요. 진짜니까. 걔 어이없네. 유담이 넌 학년이 바뀌었으면 좀 달라져야지. 야 유담이 2, 3. 유담이 꼬봉들이 어디서 떠들고 그래. 씨. 그건 시우기네. 내 쫄병들. 말투도 담이 닮아가네. 자, 내 좋아해? 야 그래도 너 꼬봉 생겼잖아. 응? 기분 좋지? 저도 이제 약간 부하가 생겼어요. 부하라고 하면 좀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 꼬붕. 쫄다가리. 자, 쫄다고도 군대서나 쓴 말이고 꼬붕. 꼬붕. 김꼬붕, 정꼬붕. 자, 저 쓸데없는 소리. 배가 왜 고프냐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이 변화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여기는 스포츠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F가 일정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운동량의 변화는 힘이 작용한 시간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요. 그 예로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긴 총을 장총이나 소총이라고 하죠. 자, 권총보다, 권총은 짧은 총이지, 권총보다 소총이나 대포가
더 멀리 나간다. 자, 얘를 살펴보니까 권총을 대충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보자. 여기에 총알 뒤에 화약이 있단 말이야. 이 화약이 터져요. 그럼 가스의 압력 때문에 총알을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자,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이 있겠지, 그치? 반면에 긴 총이 있어. 이 긴 총이 개량이 돼 쏘기 불편하잖아. 처음에 총이 짧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덧댄 게 개머리판이야. 대머리판은 뭐예요? 개 머리를 갖고 빡빡빡 쳐갖고 판을 만들었어. 진짜. 아니 저기 총을 사는 역할이 뭐냐니까요. 어깨에다 받쳐야지, 무거우니까. 그래서 옛날 총들을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그림으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권총이. 이걸 덧붙인 거야, 이 부분을. 어깨에 댈 수 있게. 자, 여기에서 똑같은 총알을 썼는데 화약이 터졌어요. 밀어냅니다. 이때 힘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쪽을 빠져나올 때 속력이 이 경우보다 훨씬 더 어때? 클 것이다. 왜? 시간이 더 오랫동안 작용하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요즘은 파괴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총 내부에다가 홈을 파놔요. 그 홈 사이로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총알에 영향을 줘서 총알을 회전시켜 줍니다. 그럼 파괴력이 무지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주된 무기가 M16이라는 총이었는데 지금은 K1, K2 형태로 다 바뀌었죠. M16이라는 소총인데 그걸 개량해갖고 우리나라 한국형 소총을 만들었어. 이게 K1, K2인데 거의 뭐 이 K1, K2는 세계적인 명품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가 총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야. 무기 자체를 잘 만들잖아. 원래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쐈잖아. 활을 잘 쐈는데 그 우리나라 활이 전 세계 어떤 나라의 활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답니다. 만드는 과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복잡하고 훌륭하게 돼 있다라고 해. 그 안에 옛날 활들은 물소나 코뿔소의 뿔을 갖고 그걸 얇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 붙여 놓은 거 아세요? 되게 물소뿔 많이 썼거든. 물소의 뿔을 얇게 갈아 가지고 활을 사이에 껴놨어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활은 세계적인 활이다. 뭐라고? 국뽕이라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이지요. 왜 그런지 아니? 컴퓨터 저장하는 능력을 보면요. 컴퓨터에 저장한 능력을 보면 영어는 한 글자당 2비트야. 한 글자가 2비트야. 010 해갖고 그걸 비트로 취급해갖고 2비트로 나타내 주는데 한글은 우리 받침자가 없는 건 2비트고요. 받침자가 없는 건 2비트고 받침자가 있으면 3비트야. 그러면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활자가 많이 먹겠지. 그 저장 공간이 많이 먹겠지. 근데 한글은 뭐 글자가 길어봤자 5-6글자잖아. 그래서 저장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답니다. 거기에다가 한글 자판이 예술이지요. 영어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거기 놓여진 대로 쿼티 막 쳐야 되잖아. 근데 한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왼손과 오른손을 조화롭게 쓰게 해놨어. 왜? 왼손은 자음, 오른손은 모음을 치게 돼 있단 말이야. 일부 자음.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움직이는 게 엄청나게 어때? 과학적이래. 우리나라 문자 잘 치는 사람, 근데 중국이 못 당하더라. 어떤 중국년이, 중국에는 그 컴퓨터에서 자판을 한자어를 어떻게 변환시키냐면 그 발음 나오는 걸 영어로 쳐. 그럼 변환돼서 글자들이 뜨면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문자도 마찬가지야. 그 짓 해갖고 치는데 와 대박.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치는 애가 있더라고, 중국 애가. 걔는 엄지손가락의 신이지. 그 정도면. 근데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이 한글이래요. 근데 사실 한자어도 우리 글이지 중국 글이 아니고 우리 글이야. 우리 조상이 쓰던 글자야. 그걸 중국 애들이 빌려 써놓고 지네 건 것처럼 생색내다 안 되니까 간체를 만든 거야. 자존심 상하니까 간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지네 거라고 하려고. 무식한 새끼들. 하여간 그 새끼들은 코로나하고 미세먼지 빼고 다 지네 거지. 다 지네 건데 사실은 중국인들이 자기네 거라고 믿고 있는 것들의 90%가 우리나라 거야.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새끼들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손오공의 후손이래. 야, 원숭이가 사람 낳았다는 건 난 듣도 보도 못했어. 응? 자, 실제 중국의 대부분의 땅이 우리 땅이었어요. 중국의 동해안 쪽 가면 우리 황해하고 붙은 쪽 있죠. 서해하고 붙은 쪽. 이쪽 가면 해안 지방인데 대부분 다 해안 지방 전체를 끼고 베트남 일부 지역까지 단군, 여러분들이 단군 신화라고 믿는 단군 사화 얘기들이 구전되고 내려오고 있어요. 도자기 같은데 단군 사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림들이 표현된 도자기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중국 놈들이 그거를 발표하지 않고 있대요. 일부가 노출됐어. 일부가 노출됐어. 우리나라 KBS 취재진한테 노출이 됐어. 짤 없는 새끼들. 불쌍한 놈들이지. 있는 척. 자, 그렇다면 보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가 심하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간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스포츠 동작에서 팔로스로라는 말 알고 있니? 팔로 던지다. 팔로스로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 볼링장에 갔더니 볼링을 치는데 공을 쭉 밀어놓고 손을 더 당겨서 위로 올려주죠. 최대한 손에 붙어있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그럼 힘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커요. 그 다음에 골프할 때도 치고 그 동작 후돈 동작들이 있지. 최대한 골프 채의 대가리에, 헤드라고 하니까 대가리라고 할게. 대가리에 공이 오래 붙어 있게 해. 그러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 던지지. 손에 공이 오래 붙어 있을수록 힘을 오래 받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 야구 선수가 배트 치고 뒤동작을 하지. 최대한 길게 시간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해해요? 이런 동작들을 팔로스로라고 하는데 이 팔로스로가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충격력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자, 예를 한번 보죠. 만일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하되 아까 채원이가 다미에게 잠을 깨워준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힘이 작용한 시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네. 즉 시간이 짧을수록 힘이 큰 거야. 그래서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거의 스포츠하고 많이 관계돼 있어. 권투 선수가 주먹질할 때 끊어치기를 한대요. 끊어치기를 한다. 자, 두 번째. 야구 선수가 공을 받을 때 겸이야, 너 담이 4 하고 싶어? 응? 담이하고 동시에 졸고 있어. 야구 선수가 공을 받을 때, 그렇죠, 글러브를, 참고로 포수나 일루수가 갖고 있는 글러브는 미트라고 합니다. 자, 이 글러브를 뒤로 당긴다. 이렇게 뒤로 당기는 동작을 통해서 공이 멈추는 시간을 길게 해요. 공이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손에 주는 충격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공이 멈출 때까지 속력하고 속력의 변화는 똑같잖아, 그지? 다만 그 속력의 변화를 갖게 하는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충격을 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예들이 되게 많아요. 유도 선수의 낙법. 유도 선수의 낙법이 뭐야? 유도 선수는요, 매치기 당하면 당하는 선수가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닿는 부위를 순서적으로 닿게끔 훈련을 합니다. 넘어갈 때 맨 먼저 팔에 이거를 하박, 상박이라고 하거든요. 하박, 상박, 어깨, 허리, 궁뎅이, 다리 순서대로 떨어뜨리고 머리는 절대 닿지 않게 하게 한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또 농구 또는 배구 선수가 점프 후 착지할 때 점프 후에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린다. 무릎을 구부린다고 한다. 이걸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이, 걔는 2학년 마치고 한과영에 갔구나. 이 녀석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가르치지 않을 때야. 부천가 없어 다닐 때야. 근데 얘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는 녀석이지. 그때 당시에 물리선생님이 위험해, 부러져 했더니 실험을 한 거야. 의자에 올라가서, 책상은 무섭고 의자에 올라가고 바닥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뛴 거야. 하고 쓰러졌잖아.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허벅다리뼈야. 허벅다리뼈 2개가 동시에 골절됐어. 그렇게 충격이 크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거. 저기 삼강실 같은데 교단에서 밑에 뛰어도 부러질 수 있어. 진짜 위험해. 그 정도 높이 갖고도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이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며. 추락해갖고 막판에 추락짐에 벗어나서. 왜 죽었을까? 패러글라이딩은요, 손잡이를 당겨서 위에 패러글라이더 모습을 변화시켜. 그래서 저항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 낙하산처럼 방향을 조종해 주기도 하고, 양쪽을 쭉 당기면 얘들이 모양이 모아져서 저항력을 크게 해서 속력을 확 줄여줘요. 그러면서 착지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개 한쪽이 접혔대. 당겨도 그게 돼, 안 돼? 안 돼 갖고 그 떨어지는 충격을 몸으로 다 받은 거야. 그래갖고 둘 다 원래 탑승시켜주고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가져갖고 해주는 사람도 크게 다치고, 거기에 체험자도 크게 다쳤는데 조종하는 사람은 결국 죽었대요. 왜? 떨어지는 속도가 초당 10m 이상이야. 초당 10m 이상이거든. 근데 땅에 부딪혔어. 속력이 0이 돼버렸잖아. 엄청 짧은 시간에. 그럼 충격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 그 사람의 체중을 50kg이라고 하자. 속력은 얼마로 떨어졌지? 10m/s로 떨어졌다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근데 떨어지는데, 자, 얘 값이 500kg m/s가 됐어. 그런데 멈춘 데 시간이 딱딱한 데 떨어지면 오래 걸려, 짧게 걸려? 짧게 걸려.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 할까? 0.1초가 걸렸다라고 해. 그럼 이 사람에게 작용한 충격력은 얼마가 되니? 5000N이야. 그럼 500kg짜리, 아니 500kg짜리 추로 친 거하고 똑같아. 충격이 무지 크겠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나라 공수부대 아저씨들은요, 낙하 후 착지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낙하산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용하는 낙하산은 속도 조절이 안 돼요. 낙하산을 보면 한 4분의 1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늦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밑에서 총 쏘고 땅땅땅땅 맞히잖아. 근데 빨리빨리 속속속 떨어지면 쏴도 못 맞히겠지, 맞히기 어렵겠지. 그래서 빨리 떨어지라고 낙하산이 빈 영역이 있어. 근데 착지할 때 충격을 많이 받겠지? 10m 이상의 속력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몸 동작을 통해서 이 충격을 다 흡수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있었더라? 프로그램 중에 군대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진짜 사나이. 거기 보면 공수훈련 받을 때 어떤 의자 같은 데 올라가서 뛰면서 막 몸을 떼굴떼굴 굴르지. 그거를 몸에 습관이 되게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떨어져도 그 동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몸을 지키는데 사용한다고 해.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경우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에어백. 자동차에서 사고 났을 때 터지는 아이지. 얘는 터져서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운전자의 몸이나 머리가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가져줘. 쿠션들이 되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날달걀을 하나는 그냥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이불에다 떨어뜨렸대. 방바닥에 떨어진 녀석은 어때? 정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격력이 커서 깨지고, 운동량의 변화 같은 높이면 똑같단 말이야. 쿠션에 떨어진 아이는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이 줄어서 어때? 안 깨지고 떨어질 수 있대요. 가끔 과학 행사에서 달걀 던지기 하지 않니? 옥상에서 달걀 떨어뜨리기? 빨대를 이용해서, 빨대와 고무줄을 이용해 갖고 얘를 달걀과 연계시켜서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달걀이 깨지지 않는 아이가 이기는 거.
안 해봤니? 그런 행사도 있고 했었어. 코로나 전엔 다 있었는데. 자, 에어백 말고 또 범퍼. 자동차 범퍼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벼운 충돌일 때 범퍼가 찌그러지는 시간을 벌어주지요. 근데 자동차는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큰 사고가 날 때는 자동차의 엔진룸 쪽이, 앞쪽에 있는 부분 쪽이 프레임이 약하대요. 자동차 틀이. 그래서 센 충격을 받으면 거기가 꺾여준대요. 자동차는 물론 폐차겠죠. 어차피 폐차니까 꺾어지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줘서 탑승자의 안전을 조금 더 지켜준다고 합니다. 자, 한편 안전모.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쓰죠. 스타로폼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걔는 멈출 때까지 시간, 충격을 받을 때 멈춘 시간 조금이라도 길게 해서 머리에 충격을 덜 줘서 죽지 않게 해준대요. 선생님 아는 학원 원장님은요, 학원 수업 끝나고 퇴근길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부천 쪽이거든. 경인국도에서 차들이 엄청 세게 달려요, 새벽에. 근데 원래 정신으로 가던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와서 이 사람을 친 거야. 그래갖고 하늘을 날아가고 왔대요. 딱 떨어졌는데 안전모자까지 썼어. 헬멧 썼는데 이 원장이 눈앞에 떨어졌대요. 근데 얼굴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니?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 그 플라스틱으로 창을 만들어 놨잖아. 여기다 딱 끼고 창을 내리고 달렸는데 여기 피가 차오르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죽었구나, 죽었더래요. 119 오더니 그냥 싣고 가더래. 이거 안 하더래. 이미 죽어서. 자, 안전모. 집에서 자전거 탄 사람은 꼭 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다못해 요즘 그 뭐니? 전동 킥보드 타는 애들 안 쓰고 다니지. 연숙 여기 계양경찰서 앞에서 학생 둘 죽었잖아. 안전모 안 쓰고 둘이 같이 타고 가다가 제대로 가는 택시가 가고 있는데 지들이 끼어들어가고 둘이 즉사했대요. 자, 안전모 꼭 써야 한다. 자전거 탈 때도, 롤러브레이드 탈 때도 꼭 써라. 자, 그 다음에 뽁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뽁뽁이가 에어캡이야. 에어캡. 뽁뽁 터트리는 거 있잖아. 포장재. 걔들은 충격을 적게 해서 상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네. 그죠?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이해하는 게, 자, 우리 실제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기억해 둡시다. 자, 한편, 자, 세 번째 충격량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충격량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이쪽에 시간에 따라서 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봤대요. 만약에 F가 일정하다. F가 일정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지. 그렇다면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그래프가 갖게 된 넓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지? F 곱하기 T니까 시종일관 똑같구나. FT가 되니까 얘가 충격량이고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한편 힘이 일정하지 않은데 실제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충돌은 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갖게 돼. 자, 힘이 서서히 커졌다 최대값이 됐다가 다시 감소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케이? 이때도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지? 어떤 의미를 갖는데?
충격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얘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자. 여기도 그냥 T라고 할게. 그래서 평균 힘이 나타나는 이런 시간이라고 한다.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우리는 수학기호 특별한 걸 썼는데 기억나나? 얘는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야. F 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dt라고 하는데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우리 적분기호까지 유도한 적이 있었지요?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나요?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아니다. 다음 시간 아니구나. 7시까지구나. 그 얘기를 자 잠깐 접어놓고 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구분구조법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난 50분까지라고 자꾸 생각해. 드실래? 아이씨 미쳤어요? 왜 그래요? 어이 다미투 왜 그래? 그러면 꼬붕이네? 다미 원조, 다미 2, 다미 3, 다미 4. 자, 그러면 역시 다미스럽다.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시간에 따라서 얘에 대한 힘을 한번 살펴보자. 자, 두 가지 경우를 보는 거야. 힘이 작용했는데 하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했고 또 하나는 긴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했다라고 해. 이때 두 녀석의 면적이 같대요. 면적이 같다는 건 충격량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그 시간 동안에 갖게 되는 평균 힘이 어떻단 얘기야? 평균 힘이 어떻단 얘기니? 시간이 길수록 작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은 충격력이 작다라는 걸 의미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식을 써드리면 얘는 델타 P는 충격량과 같고 얘는 F 곱하기 델타 T다라는 사실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면적 계산하는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시간에 따라서 힘의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나타나. 얘는요, 이 면적을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하자. 이무의 위치에 대해서 일정한 높이의 네모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 막대기들의 넓이를 구하면 근사적으로 이 그래프의 넓이를 알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니?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면적이 충격량이야. 자, 얘는 F1 곱하기 델타 T1 더하기 F2 곱하기 델타 T2 더하기 F3 곱하기 델타 T3 플러스 똔똔똔 Fi 곱하기 델타 Ti 더하기 똔똔똔 Fn 곱하기 델타 Tn이라고 썼대. 하지만 이거는 어떤 값이라고? 근사값이라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시그마 Fi 곱하기 델타 Ti로 정하고 i는 1부터 n까지 해준 값이야. 시그마 합기호에 대해서는 배운 적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그런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근사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줍니다. 면적을 계산할 때 델타 t의 크기를 무지 작게 해주는 거야. 매우 짧은 시간으로 쪼개버리면 남고 부족한 부분이 어때? 남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작아지겠지. 굉장히 작아져. 자, 이때 이 리미트 시그마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불편해. 그래서 얘를 적분기호라는 기호로 바꿔주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처음 시간 t1에서 나중 시간 t2까지 f 시간에 따라 변하고 dt라고 쓰기로 하였다. 이게 적분의 시작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학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어떤 함수와 x축 이루는 사이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적분을 한다는 것은 그래프와 주어진 축이 이루는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는 게 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계산 문제들이 다 그래.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서론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잠깐만. 그 앞쪽에 숙제 다 하셨지? 안 한 사람들은 빨리 해놓으셔야 돼. 잠깐만. 과기대가 뭐야? 과학기술대학. 카이스트. IST. 비스트. 카이스트. 다음 시간에 테스트, 퀵 테스트도 만료법 법칙이야. 다음 시간도 이거는 안 냈어. 진도가 너무 적어서 내일 문제가 너무 쉬울 것 같아 갖고 안 냈는데 다음 시간도 만료법 법칙이니까 만료법 법칙 복습 좀 해다가 제발 빵점짜리 시험지 좀 벗어나 보자. 오늘은 4번 찍어 갖고 맞춘 사람은 4번 맞은 사람 찍어서 풀어서 맞췄어? 자, 오늘 또 빵점인 사람 1점 줄게. 자, 그러면 저 새끼는 하나 맞았잖아. 아까 어떤 바보가 답이 뭔데 얘기해갖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을 보는데 이걸 한번 볼게. 우리 했던 거야. 델타 P는 F 곱하기 델타 T래매. 그치? 만약에 F가 0이래 그럼 델타 P도 뭐가 되지? 0이야. 그럼 P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지.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개 쉽네? 그러면 다음 시간과 다음 주 2시간을 통틀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완전 해부해 볼 텐데 상당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전산이 뭐예요? 뭐? 전산. 컴퓨터. 컴퓨터.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도 편의점 가고 다음 시간에도 그만 가. 나 지금은 안 가고 다음에 가. 나도 하고. 아니 지금은 안 가고 다음에 가. 나안
망했네.